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좀 아쉬웠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결과였습니다. 이제 다 끝이 났죠. 토트넘이 8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을 추가했고 리그 7위로 살짝 올라와 있었는데 아스날이 본머스에게 일격을 당한 것까지 좋았고 이제 일요일에 있었던 B클럽들만 사고가 발생해주면 토트넘의 분위기는 더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wolverhampton 대 맨시티의 경기가 있었는데 wolverhampton은 1무 6패로 전문가들도 강등이 거의 확실하게 느낄 정도로 매우 큰 위기였고 황희찬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었지만 어차피 오닐 감독이 전술을 바꿔버리면서 황희찬을 가치 없는 선수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맨시티전 기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wolverhampton은 홈에서 경기하는 걸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을 뿐인데 의외로 정말 잘 싸우면서 90분 넘게 1대1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참담한 성적으로 wolverhampton 팬들도 분노 상황인데도 맨시티와 무승부로 끝나고 있는 시점에 관중들도 힘을 실어주고 열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분명 실점 위기는 있었죠. 맨시티가 미치게 골을 넣으려고 발악을 했으니까요.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지고 그 5분마저 다 끝나려는 찰나에 코너킥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버저비터가 나오냐고요. 코너킥을 통해서 헤딩골이 나와버린 겁니다. 저도 wolverhampton 팬인 듯이 진짜 좌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맨시티는 잠시나마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무패팀이 되었습니다. 맨시티 근데 아슬아슬합니다. 아직 경기 많이 남아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첼시 빅매치가 있었는데 이 경기가 무승부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첼시가 이겨버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었는데 되는 일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박빙으로 잘 나가다가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리버풀의 행운이 따랐고 후반 2분 만에 첼시가 다시 동점을 만들면서 원하는 좋은 흐름으로 가나 싶었는데 단 3분 만에 첼시의 허술한 수비 조직력 때문에 실점하면서 최종 리버풀이 2대1 승리를 거둬버렸습니다. 진짜 이러면서 리버풀이 다시 1위를 탈환했고 미리 죄송합니다. 토트넘은 1위와 8점 차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4위 아스톤빌라와 4점 차이고요. 한 경기 승리하고 한 경기 승리 못하고 그러면 사실상 응원할 이유 사라지거든요. 맨유와의 경기 이기고 나서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그 다음 경기도 이길 수 있다는 듯 5연승이 아니라 7연승, 8연승, 10연승 말일 뿐이니까 응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낸다면 팬들은 그런 기대 전혀 안 하게 되죠. 지금 웨스트햄전을 승리했을 때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1승도 못 올리고 있는 팀을 상대하는데 원정에서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웨스트햄전의 선수들이 그대로 출전하면 절대로 패배하면 안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축구가 그렇게 예상대로만 흘러가냐고요. 당장의 맨시티, 울버햄튼 원정에서 사실상 무승부라고 봐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거기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유로파리그 한 경기를 치른 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변수들이 발생하면 리그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긴장 바짝 하잔 말입니다. 저 그냥 토트넘 취직한 것 같은데요. 토트넘의 이번 8라운드는 지금까지 경기 중에 가장 큰 소득들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엔지 감독의 과감함들, 사실 엔지 감독의 변화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메디슨에게 굴욕을 줘버리면서 후반전에 교체를 한다? 굴욕인 이유는 메디슨이 컨디션 난조도 아니고 전반에 마음에 들지 않게 경기를 한다면 강한 지적으로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다시 도전할 수도 있는 건데 자격이 없다는 듯 교체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메디슨을 저격한 건 아니지만 사르가 선택된 이유를 정확히 전하면서 메디슨 들으라고 해버렸죠. 메디슨도 억울함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메디슨에게 중앙 미드필더를 요구한 거나 다름없는데 중앙 미드필더 맡아본 적이 거의 사실 없거든요.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서로 공존하면서 커버치고 그래야 하는데 사르가 메디슨보다 강점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메디슨 점점 밀리고 있는 거죠. 엔지 감독은 클루셉스키가 중앙에 더 어울린다고 판단한 순간에 메디슨 본래의 역할을 조금씩 뺏기고 있고 그래도 중용을 해보려고 나머지 미드필더 한 자리를 쓰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사르와 비교돼버린 굴욕을 당한 거죠. 거기다 메디슨은 2주를 쉬었거든요. 사르는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고 왔습니다.
2주를 쉬어서 경기 감각이 떨어졌다고 말하면 진짜 더 큰일 나죠. 손흥민은 쉬고 돌아와서 경기 감각이 떨어지기는커녕 날아다녔으니까요. 엔지 감독은 인터뷰에서 메디슨에게 전반전에 잘했다고까지 했습니다. 메디슨은 전반전에 분명히 열심히 했다. 전반전에 메디슨은 팀에 충분한 에너지를 줬다. 나는 메디슨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메디슨은 토트넘 축구가 전진할 수 있는 플랫폼, 위협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후반전 미드필드의 변화가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파워가 필요했다. 사르의 런닝 파워가 필요했고 이것이 후반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거 사실 다르게 보면요. 메디슨의 한계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선수에게 넌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하는 말이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또 오히려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너 그냥 그 정도면 잘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더 절망이 되죠. 그렇다고 선수가 감독에게 어필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플레이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잖아요. 메디슨의 굴욕은 동료인 클루셉스키 인터뷰에서도 더 확인 사살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저격을 한 건 아니지만 미드필드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교체를 통해서 해소됐다고 했습니다. 메디슨은 엔지 감독 아래에선 클루셉스키가 있는 이상은 더 발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얘가 왜 8천만 유로인 건지. 엔지 감독의 두 번째 변화는 손흥민을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버턴전 4대0 대승이었죠. 손흥민은 전반에 골도 이미 넣었습니다. 그런데 3대0이 된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멀티골을 넣고도 풀타임을 뛰게 했습니다. 아무리 일주일 뒤 경기가 있다고 해도 사실 교체에도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물론 손흥민의 교체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4대1 대승을 거두고 있으니까 교체를 한 거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혹 긴박한 상황에서도 손흥민을 의지하지 않는 오히려 교체가 생긴다면 그건 좀 곤란하죠. 팬들도 손흥민이 최대한 오래 뛰는 걸 보고 싶기도 하고 오래 뛴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고요. 지켜봐야겠지만 손흥민이 교체가 되었을 때 팬들은 기립박수가 터졌고 엔지 감독도 이미 손흥민을 무리시켰다는 것도 인정했었기 때문에 이 변화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손흥민이 골을 안 넣으면 거의 교체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손흥민이 출전하면 하나는 건지고 오게 해야 한다는 느낌?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시즌 이기지 못한 팀에게 대승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엔지 감독도 이번 경기를 스스로도 극찬했죠. 웨스트햄이 강력한 팀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미드필드에서 지면 안 된다는 결과도 냈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 레벨이 좀 상승하는 걸로 봐야겠죠. 네 번째는 손흥민 중심의 플레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디슨이 있고 없고의 차이냐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누가 봐도 아마 코치, 감독도 토트넘이 손흥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그걸 명령하면 이런 퀄리티가 나오는구나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진짜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클루셉스키가 지금처럼 활약한다는 전제로 웨스트햄전 승리로 포로 로메로는 일주일을 푹 쉴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고요. 이제 금요일 유로파리그 토트넘 B팀도 파이팅입니다. 메디슨이 꼭 선발 출전하길. 이상 희수연고래였습니다. 여러분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지금 당장 귀찮아하지 마시고 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